네,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가 벼랑 끝입니다. 이 위기가 몇 개 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전체의 위기, 나아가서 지역경제 위기로 순차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당장 여수시의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2023년 대비 30%나 급감하면서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고용의 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산업위기와 지역 경제를 연구해 오신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양승훈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사회학과 교수님이시긴 하지만 연구나 활동을 보면은 과학기술 사회학과, 산업사회학, 경제지리학,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다방면으로 좀 연구를 하시고 활동을 해 오고 계십니다. 예. 네. 특이하게 조선소에도 근무한 이력도 갖고 계시네요. 예, 제가 조선소에 거제도에 있는 옥포조선소에서 지금은 하나오션인데요. 예. 거기 5년 정도 이제 인사 업무도 조금 하고 나중에는 이제 혁신 업무 같은 걸 주로 했고, 제가 있을 때가 이제 조선업이 이제 후반부가 다 구조조정 시기여가지고요. 예. 당시를 좀 겪은 적이 있습니다. 주로 경남 지역, 그러니까 부울경 산업도시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해 오셨습니다. 관련해서 책도 많이 쓰시고 울산 디스토피아, 중궁어 가족의 유토피아, 거제와 울산 이야기를 좀 일단 책으로 쓰시고 강연도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 보시기에 여수 국가산단의 현재는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석유화학 산업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여수는 한 가지 이제 주력 산업을 갖고 있는 지역이어서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거제도 같으면 조선업만 영위하고, 포항 같으면 철강을 영위하듯이 이제 여수는 이제 석유화학을 주로 이제 영위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경쟁력에 좀 어느 정도 지금 상태로는 좀 이제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거냐면 이제 사실은 지금 그러면 납스타를 가지고 석유화학 제품들을 못 만드냐 이런 건 아니고 잘 만들 수 있는데,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사실 지금 좀 위험하고,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우리는 이제 석유화학 단지가 여수 같은 경우는 7, 80년대에 이제 구축이 되고 증설이 되어 왔는데, 예. 중국은 2000년대에 이제 주로 커왔기 때문에 설비의 규모의 경제도 있고 가격 경쟁력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지금 좀 한계에 왔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이라는 게 사실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국이 생산을 자국 내수는 물론이고 수출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제나 울산 사례처럼 여수 역시 이 특정 업종, 그러니까 석유화학 업종 위주에 좀 의존을 해 온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라고 진단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전에 위기가 좀 빨리 왔다, 혹은 이제 전환을 좀 하는 상황, 타이밍을 좀 긴박하게 지금 좀 요구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상황 진단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이 지원들이 점점 좀 심해져가는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뚫어낼 수 있을까요? 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지정됐을 경우는 사실 업체들의 이제 어려움을 좀 해소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신규 투자를 할 때 세액 공제를 좀 늘려준다든지, 예. 혹은 대부분이 이제 기업 여신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해준다, 이런 조치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대규모 투자 자체를 이게 바꿔준다기보다는 예. 사실은 지금 급한 현금 흐름을 조금 해소해주는 측면이어서 이 자체가 위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은 예. 자구책을 조금 더 긴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자체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중에 산업 구조 혁신에 대한 지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R&D 사업 우선 배정하고 또 관련된 이런 R&D 지원을 좀 하겠다라는 건데, 이 산업 구조 전환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석유화학 산단이 사실 크게 보면은 세 군데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울산하고 이제 여수, 여천 이쪽하고 그다음 대산이 있는데요. 예.
사실은 대산이나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범용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고무,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력으로 만드는 게 이제 여수의 이제 포트폴리오라서 예. 사실은 범용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 덩어리가 크고 물량으로 혹은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혹은 생산성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진행해 온 건데요. 사실 예.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는 소규모 업체들이 이제 정밀화학을 한다거나 배터리 관련 부품을 하기도 하고, 음. 마찬가지로 대산도 근처에 이제 그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는 특화된 제품을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예, 예. 그에 비하면 사실은 이제 여기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이제 여수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덩어리가 크고, 예. 생산성 이제 생산 방식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방향 전환하는데 지금 좀 어려움이 있는 음. 상황입니다. 네. 한마디로 덩치가 다른 지역 산업단지들에 비해서 좀 큰 편이라서 이걸 통째로 바꾸는 것이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뭐 음. 특화시켜오는 시도들을 분명히 안 했던 건 아닌데요. 좀 예. 늦은 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적게 보면 한 2, 3년, 길게 보면 한 5년 정도의 뭐 골든타임을 조금은 보내고서 지금 이제 뭔가 대응해야 되는 그쵸. 상황이라 조금 이제 바쁜 이제 시간이 있는 거죠. 네. 예. 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도 사실 기간이 좀 정해져 있는 거라서 2 년이라는 벌써 뭐 네. 5월 이후에 지정된 지 2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이게 뭐 당장 현장에서 체감되는 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뭐 그 자체로는 뭐 그렇게 느끼기는 어렵고, 근데 이 순간에도 사실은 지금 뭐 납타를 한 NCC 시설 자체를 뭐 지금 이제 가동 중단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조치 자체로 바꾸느냐 이러면 사실은 좀 늦은 감이, 그러니까 충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음. 보기에도. 네. 음. 알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고용 불안은 이미 뭐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수준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울산은 지난 2018년에 처음으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예, 당시에 이제 울산도 있고 이제 거제도 있는 거죠. 당시에 조선업 이제 위기 때문에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사회보험이 좀 커버가 잘 안 되는 분들에 대해 조금 더 커버해 주거나, 혹은 이제 전직 지원을 좀 도와주거나 교육 훈련에 조금 더 이제 도와주는, 뭐 예를 들면 울산에는 조선업 도약센터 같은 게 생겨서 이직 지원을 도와주고 음.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했었는데요. 예. 사실은 이게 그때 처음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고용위기 지역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이거를 시행해보고 지정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음. 예를 들면 이제 전직이나 이런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이게 젊은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교육 훈련을 받아가지고 조금 다른 직종으로 연결된 음. 다른 직종을 가기가 쉽지만, 사실은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은 작년들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러다 보면은 이 교육을 받아서 전직을 하느니 그냥 자영업을 한다고 나가거나 아. 이렇게 되었었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효과는 그렇게 크게 보지 못했고, 사실은 그때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용노동부도 준비는 좀 할 거예요. 예. 할 것이긴 하나, 어쨌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어떤 질문이 있냐면, 관련된 업종을 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활로를 열어줄 때 이게 효과가 나는 건데, 그런 시도가 없다면은 지금 당장 이제 해고 당하거나 혹은 이제 희망퇴직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에게 기여하는 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활로를 개척하는 시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석유와 관련 업종이랄지 혹은 다른 제조업과 연결한달지 이런 시도들을 같이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여수 산단도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 않거든요. 일단 일하시는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평생을 이 업종에 종사해 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지금 관련된 업종 자체를 막 밀어준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음. 그러니까 조금 난감하다면 그런 지점이 난감한 것인데, 음.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고통의 시간을 피하기가 참 어렵다는 게 이제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좀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긴 해요. 예. 그래요. 자 그래도 일단 고용 불안으로 지금 고용 위기 지역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게 지정이 된다면 일단 뭐 당장
고용 안정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혜택은 제공이 되는 거니까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지역 입장에서는 요걸 좀 지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위기가 일단 그럼 앞으로 나아가서 지역 경제 위기로 어떻게 이어지게 될 건지 구체적으로 예측을 좀 해보신다면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상황과 이제 좀 비교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예, 들면 이제 앞서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위기 지역이 선정이 되고, 이제 뭐, 고용 안정에 대한 패키지가 진행되면 사실은 대부분은 이제, 일자리 잃고 나면은 사회보험을 이제 조금 더 장기로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실업급여 등을 조금 더 길게 받게 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예, 연구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 예, 이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보면은, 좀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교육을 더 받을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지역 유출로 사실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아예 다른 왜냐하면 지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음,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삶의 수준을 어, 유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석유화학 업종도 이제 예전에 조선업, 지금은 이제 조선업이 좀 임금이 떨어졌지만 사실은 고임금과 그럼요. 이제 고용 예, 안정을 제공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활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예,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고용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은 지역에서 그 수준만큼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젊은 친구들일수록 좀 나가는 경향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고, 나이에 반비례해서 이제 이동 성향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음, 작년들은 이제 주로 자영업을 하거나 혹은 이제 사실은 좀 정년을 넘어서도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련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좀 은퇴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활력이 좀 떨어지고 나중에 만회하기가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다. 물론 이제 그만큼의 지원도 안 해줬다면 더 사실은 충격이 컸겠지만, 예. 완만하지만 그런 방식의 좀 지역 경기에 영향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방 소멸 문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원래 25만이었는데 조선업 위기에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도 했었고, 예. 그 다음에 고용위기 지역도 지정해서 사실은 사업을 이제 또 연장해서 했었거든요. 둘 다. 둘 다 연장해서 사실은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니 위기 대응 지역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위기 음, 지역도 연장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정치권에서. 예.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운용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좀 막을 이제 수가 없었던,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고, 음, 결국에 상황은 어떻게 호전됐냐면, 조선 경기 자체가 이제 회복이 되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을 이제 다시 불러 모으는데, 이것도 참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 외국인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는, 그때 나가셨던 분들이 이제 마음이 사실은 자신 이 역종으로 돌아오기 싫다, 이 지역으로 돌아오기 싫다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는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또 못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한 지역의 위기라기보다는 이걸 연쇄적으로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까, 혹시? 예, 뭐, 그거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음, 이제 판단을 좀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업종의 관점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석유화학 업종 자체가 사실은 지금 뭐 탄소 포집이나 혹은 이제 뭐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뭐 아니면은 뭐 전기로를 통해서 이제 석유화학 음, 제품을 만든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친환경 전환을 좀 빨리 해서 그 자체는 사실 음, 중국과 경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음, 그런 걸 이 위기 국면에 조금 잘 구조로 만든다면 업종 자체는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 이제 지역의 위기, 그리고 지역이 사실은 한 지역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수도권으로의 일자리 집중, 그다음에 인구 유출 뭐 이런 음, 문제들일 텐데, 예, 그거를 사실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음, 측면의 국가적인 문제는 음, 발생시킬 수 있고, 업종 단위는 갱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에는 단기적으로 혹은 이제 몇 년간의 좀 어려움을 봉착할 수도 있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타겟책을 고용위기 지역이나 혹은 이제 산업위기 대응 지역 말고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고 또 어떤 식으로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뭐 정부나 지자체 혹은
노사간 혹은 시민사회 할 수 있는 노력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지자체나 노사 관계에서는 사실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제 경험을 울산에서도 해보고 사실 많은 도시들이 해봤죠. 군산에서도 네. 해보고. 그랬을 때 노사 갈등 자체가 첨예해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자체도 굉장히 백방으로 노력을 했던 건 있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방향성 관점에서 그러면 여기에 좀 다른 인접돼 있는 신규 투자를 이제 정부가 유치한다거나 이제 이쪽에다가 어떤 지정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배터리를 뭐, 예를 들면 울산에 이제 유치를 하게 되는데, 꼭 배터리가 아니더라도 석유화가 인접되어 있는 새로운 제품군을 여기서 만든다거나, 혹은 이것들을 뭐, 친환경 변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시설을 여기다 만든다든가 하는 식으로 좀 완충장치를 만들고 그게 미래 먹거리와 연결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예.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기울기 자체가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대로 쿠션 없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를 좀 같이 풀어야겠죠. 네.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지자체와 이제 노사관계, 뭐, 노동조합이든 회사든 굉장히 노력은 할 텐데, 예.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회사 관점에서는 새로운 이제 신규 투자를 좀 정부의 투자를 받아서, 좀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좀 빠르게 전개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는 방향으로 예. 대응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현재 석유화학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다른 지역들, 대산과 울산의 사례를 빗대어 봤을 때 여수만이 취해야 하는 그들과 차별화된 전략, 또 여수에 필요한 방향성은 뭐라고 보십니까? 특히 울산과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유화학만 놓고 보자면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수나 대사는 사실은 한 세네 개 대기업들이 이제 점유하고 있다면 여기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진 소규모 업체들이 각자 이제 제품군을 만들고 그걸 갖고 시장을 개척해 온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대응하기가 좋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단일 포트폴리오에 가깝고 범용제를 만들어 왔던 거기 때문에 제품군 다각화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교해 보자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